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이제 번외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의 연장선이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콜럼버스가 오기 이전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어떤 문명이 있었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익숙한 지도일 것 같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모습이 딱 나와 있는데 콜럼버스 오기 이전에 현재 미국에 살고 계신 동포분들께서 살기 훨씬 이전에 안데스 문명이 있었고요. 그다음 메소 아메리카 문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미 할 때 이제 메소인데 이 메소라는 말이 의미가 그 영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있었고 이제 인디안 문명 또는 인디안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소아메리카 문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안데스 문명까지 하려면 지난 시간처럼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두도록 하고요. 언젠가 시간이 된다면 안데스 여행을 가는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아메리카에는 이런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들어봤던 그 문명도 있죠. 오른쪽에 초록색으로 마야도 있고요. 올맥, 아즈텍, 똘텍, 미스텍, 사포텍 이런 거는 잘 안 들어봤던 이름일 수도 있는데 거기 가운데 파란색에 보면은 이제 테노치티틀란 또는 띠오테오칸 이런 명칭들도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남미야 중미에서 아즈텍이다, 마야다 이런 거는 스페인인들이 들어와서 딱 망하기 전에 존재했던 그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전에 수천 년 전에 또는 천년 전에 이게 정확하게 숫자가 이 연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건 이제 없죠. 좀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인들의 그 이 열등감에서 생긴 그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남미의 아즈텍, 남미의 그 잉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이 와서 맨 마지막에 존재했던 그 문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독특한 것은 여기 지금 빨간 선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이 부분이죠. 우리 베라크루즈 또는 타바스코스. 타바스코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소스잖아요. 타바스코 소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고추로 만든 거잖아요. 이쪽에 굉장히 독특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랑 거의 유사한 것. 물론 이제 전체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거쳐서 우리 문명과 우리 조상님들이 가져왔던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거와 유사한 것들 되게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아즈텍 문화 속에 한문화 코드라고 해서 제가 정해봤고요. 이런 부분을 가장 재미나게 잘 연구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배재대학교 손성태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스페인어를 전공을 하셨고 예전에 안식년 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텍사스인가 어디 가서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도서관에서 이렇게 아즈텍 문명에 대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글이라든가 이 문화가 다 우리 거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도서관에서 엉엉 울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이 책에도 그렇고 그 다른 책에도 그렇고 또 제가 가서 보고 느끼고 또 공부해 본 바로 정말 재미난 것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언어부터 볼게요. 거기 사람들이 쓰는 언어, 그 글자 이런 거를 미국인이라든가 서양인 다른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읽어서 무슨 뜻이냐라고 알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모르는데 우리는 단박에 압니다. 단박에. 보세요. 팜약이 있다. 이거 약이 있다. 이게 주어, 목적어, 조사도 있고요. 동사 해서 어순이 완전히 교착어로 그냥 딱 정해져 있거든요. 참고로 교착어의 특징은 어순이 막 뒤죽박죽 섞여도 모든 말이 통하잖아요. 약이 있다. 그다음 닭이려 화가고요. 다차고 국놀이, 다마치니 점쟁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차고라고 되어 있으면 옆에
뭐 공놀이라고 영어로 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걸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이렇게 표시를 했답니다. 특히 이제 L자는 묵음이에요. 그 전에 그 표기 방식이 L은 그 하나씩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파벳에 L인데 L은 이제 묵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기려 했을 때 그 틀라쿠일로가 아니고요. 다기려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막가기 틀, 다 좋다, 나그 다 좋다, 나그것이 다 좋다, 내 집, 뭐 다매매 지겠군, 뭐 이런 표현들이랍니다. 그냥 우리는 한눈에 보면 알잖아요. 아시키 아이, 뭐 큰애, 코네, 큰아이, 뭐 잡일래, 잡을래, 안다, 친구, 톡, 침, 굿, 제사, 꼬꼬, 해 뜨는 것을 알려주는 새. 이 꼬꼬에서 저는 아주 뒤집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언어 중에 닭을 표현하는 닭의 소리를 표현하는 말로 꼬꼬라고 하는 거 한국말밖에 없습니다. 꼬꼬. 예. 꾀잘꼬아틀, 꾀잘꼬아틀, 꾀잘꼬아 이 뱀용 이거 용신인데요. 날개 달린 뱀신, 깃털 달린 뱀신에서 용신인데 최고의 신이죠. 메소아메리카의 최고의 신입니다. 뭐 천둥번개의 신이기도 하고 농사의 신이기도 하고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제일 많이 모셨었고요. 피라미드가 있으면 피라미드 위에 항상 이 케찰코아틀의 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젖줄 때 찢지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점이나 굿할 때 이 모습의 이제 그림들을 이제 남겨놨는데 우리 금줄 문화가 있잖아요. 애가 태어나면은 이제 사땡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새끼를 꼬아가지고 거기 고추, 빨간 고추를 이렇게 달아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금줄이 있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동그란 금줄하고 긴 금줄이 있는데 그 밑에서 무당들이 이렇게 구슬 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뭐 제사를 지내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떼 문화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소떼는 솟아있는 대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는 소코틀이라는 게 지금도 남아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많이 썼었고요. 그 위에 새를 올려놨는데 소떼 위에는 항상 우리 새를 올려놓잖아요. 신성한 새. 여기서 새를 이제 뭘 쪼아 먹기 때문에 새를 쪼알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새를 만든 것도 어떤 곡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이런 문화의 오리지널 그 코덱스, 그러니까 아주 옛날 그 고문서에는 잘 남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신성한 나무가 서 있고 가운데는 그 신이죠, 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신을 표현할 때 뭐 잘 모르니까 이 300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하면서 사실은 거의 싹 다 없어졌거든요. 우리 뭐 36년 동안 이제 굉장히 많이 파괴됐는데 300년이면 뭐 거의 뭐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박물관에 가도 뭐 엉터리가 많고 뒤죽박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형의 그 문화를 잘 모르다 보니까 해석을 막 자기 멋대로 한 것들이 되게 있어요. 뭐 추정을 해서 한 것도 있고요. 여기도 보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제 뭐 태양의 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차라리 그 번개를 쥐고 있는 번개의 신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문화들 있는데 동서남북 사방 위에 그 새가 있고요. 그 신성한 나무가 이렇게 다 걸려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현재 멕시코 시티에 가면은 이 볼라도르라고 하는 이런 놀이를 해서 이 관광객이나 하여튼 눈요깃감으로 이것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올라가서 빙빙빙 돌면서 내려옵니다. 네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그 소떼 그 모습에서 보듯이 이제 신이 내려오는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실은 소코트리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참 아무도 이걸 제대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멕시코 시골에 가면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지게라는 문화가 남아 있죠. 지게. 이 지게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한국에서 이제 산악 문화가 많은 한국에서 이걸 주로 많이 이제 쓴 건데 그 지게가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6.25 때라는 거 아시죠? A-프레임. 6.25 전쟁 때 미군들이 와서 저 산에 포탄을 날라야 되는데 이거 하나 가져가기도 되게 힘들더라 이겁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그거 내가 날라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지게를 딱 놓고 착착착착 해서 한 5개 이상을 지게를 딱 쥐고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원더풀해서 이거 A 프레임이다 해서 알려진 거로 이제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상투를 틀어 있는 모습도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제 입에서 기운이 나온다, 뭔가 말을 한다라고 할 때 이 그림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감겨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멕시코에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써요. 이 토날보아리, 이 태양신을 옆에 두고 일종의 토정 비결을 보는 것 같은 거죠. 멕시코 사람들, 예전 아즈텍 사람들은 애를 두고 애한테 그 축복을 내리기 위해서 동쪽으로 이 청수죠, 정화수를 올려놓고 빌고 했다는 풍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거나 했을 때 이 점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토날보아리, 우리 뭐 토정 비결하고 좀 비슷한데 그 신성을 나를 보아서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런 꺾어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벽화에는 이게 부지기수로 있어요. 벽화에 가 보시면 다 그런 무슨 말을 하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경주에 가면 천마총에 그 천마도가 있습니다. 이 천마도가 이 장리라고 해서 이제 말이 다닐 때 흙이 막 튀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몸에 닿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제 흙 가리개죠. 흙 받침. 거기에 그려져 있는 천마도에도 보면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갑골 문자, 이 갑골 문자가 이제 동이족이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이 갑골 문자에 보면 이 나옵니다. 이게 말할 운으로 나와요. 말할 운. 말할 운이다. 그 옛날에 이제 말한다는 표현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둥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말이라는 게 허공에 뱉으면은 사라지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구름하고 이제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구름문으로 나중에 변하기도 하고요. 17세기 원주민 복장 외출하는 걸 보면 우리랑 좀 비슷하죠. 이제 그림상으로는 정말 엄청 유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우리나라고요, 왼쪽은 이제 아즈텍 인디언들의 그 외출하는 이제 복장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지팡이 짚은 모습을 보면 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인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데, 사실은 이제 남미라든가 뭐 지금의 미국이라든가 이런 모든 지역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은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예전에는 빙하가 좀 많이 쌓여 있을 때 베링해협을 건너서 넘어갔다, 한 1만 년이 좀 넘은 시절부터 넘어갔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정복자들이 들어와서 스페인의 그 신부,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16세기까지 그 종교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왕이고 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일 높은 신부가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 쓰는 말이 뭐예요? 그래서 나와 다들이, 나하고 다 같은 말 씁니다. 그래서 나와 다들이, 나와 틀어,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메기족이요. 그래서 여기 맥족이 사는 곳이요 해서 이제 부르는 이름이 지금 메이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이제 고리족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고리하면 고리탑을 하다 문고리 할 때 그 고리 그거잖아요. 발해, 이 북부여를 만든 사람들, 이제 고조선 이후에 고조선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북부여인데, 뭐 연나무부여, 갈사부여 하면서 뭐 부여 이름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이 부여가 망하면서 이 고리족들이, 그러니까 만주 아모르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넘어왔다, 뭐 이런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이제 고구려가 망해서 매기족들이, 예맥족이라고 이렇게 중국애들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못되게. 요동 쪽에 살고 있는 예맥족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820년도에 넘어왔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서? 아스탄. 이거를 이제 아사달이라고 하는데, 이 아스탄이 왜 아사달이냐라고 그 해설이 된 것도 이제 다 밝혀진 거죠. 아스탄인데 위가 평평한 피라미드가 있는 것, 땅 위가 평평한 구조물들이 많은 곳에서 넘어왔다 이거죠. 만주잖아요, 만주. 거기 보면 2만 8천 개 또는 뭐 3만 5천 개 피라미드가 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피라미드가 많은 지역에서 넘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떻게 넘어왔냐? 하늘이 여러 번 갈라지는 곳으로 넘어왔는데 알류산 열도를 건너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덱스 하면 이제 법전이란 말도 있지만 옛날 오래된 문서, 아주 희귀한 오리지널 그 기록을 해 놓은 문서를 이제 코덱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코덱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스탄을 떠나는 사람들을 표현한 그 코덱스인데 18세기 보르툰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잘 보관해서 이제 멕시코 시티 국립 박물관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이 배 타고 이렇게 오는 모습인데 왼쪽이 아스탄이에요. 뭐 피라미드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배 타고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그 여정을 쭉 그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보면은 아주 정말 되게 희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넘어왔다 이겁니다. 여기가 이제 알류산 열도가 있는 곳이잖아요. 캄차카 반도를 지나서 춥지 반도를 지나서 1차, 2차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갔는데 뭐 에벤키족도 이제 춥지족도 다 우리랑 이제 연관되어 있는 이제 비슷한 언어를 쓰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춥지족이 왜 춥지냐면 거기 되게 춥대요. 거기 가서 이제 이거 얼마나 춥냐 그러면은 으추 이런답니다. 으추. 예. 춥다는 표현을 으추 이런대요. 특히 에벤키 쪽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춥다는 표현을. 너무 춥기 때문에 춥지반도에 하선 춥지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피 같은 걸 구하러 이쪽에 이제 많이 갔었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 세계에.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냐라고 하면 남아 있다고 하죠. 이제 온돌이 그 남아 있어요. 알류산 열도 지역에. 이제 우리 한민족이 개발한 3대 세계 최고 발명품 하면은 온돌이 있고 한글이 있고 금속 활자가 있잖아요. 온돌이 발견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고래 사냥하러 이렇게 귀신고래 같은 거를 잡으러 이렇게 이동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생활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래가 발견됐다 이겁니다. 온돌. 근데 이제 멕시코에도 보면 그 온돌을 사용해서 썼다는 그 흔적의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찜질방 같은 거잖아요. 찜질방 같은 온돌. 예.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가면은요, 개미할개가 있습니다. 개미할개. 제가 책을 쓰고 나서 뭐 한 6개월 뒤에 가보니까 개미할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개미할개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흙으로 만든 그 인형들이거든요. 이거를 한 군데 쭉 모아놨는데 둥그렇게 해놔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개미할개인지 뭔지 알 수 없게 이 사람들이 해놨습니다. 어쨌든 개미할개라고 딱 표현됐을 때 저희가 가서 찍은 거거든요. 한참 동안 개미할개를 해놨습니다. 근데 개미할개는 아시아에서 안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아시아에 개미할개 없습니다. 멕시코 남쪽에서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개미할개 종류도 큰 개미할개, 중간, 작은 게 있는데 이거 중간 개미할개 이건 똑같은 거죠. 이걸 멕시코 사람한테 딱 보여주면 딱 알아요. 개미할개라고. 예.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던 사람이 다시 왔었다는 건데 이제 가서 왔다는 그런 기록들이 되게 있어요. 예. 멕시코까지 갔다가 이제 왔다는 기록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개미할개 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특히 신라에서 이거를 가져다가 이렇게 그 토령으로 만들어서 그 무덤의 주인이 이걸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묻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상투 문화가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부족 간의 싸움인데 처음에 가서 정착해 있던 고리족하고 예맥족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노란색을 가진 사람들이 상투를 틀은 사람들이 모습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리족들이 와가지고 그 원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하고 돌보겠어. 말도 바로 통했다고 합니다. 말도 바로. 처음에 설명을 좀 잘못한 게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고리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정착민들하고 이제 나중에 온 예맥족, 이제 고구려가 망해서 온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 장면인데, 전쟁이 살짝 끝나고 나서 고리족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부여가 망하고 미리 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돌보고 우리랑 같이 살겠소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사람들이 워낙 기세가 세고 이 싸움을 잘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예맥족들이 이것을 거의 다 이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맥족이죠. 그래서 이제 매기고가 된 거고요. 예. 여기 보면 상투를 쓰는 그 군사들의 모습이 되게 많아요. 되게 여기도 보시면
상투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예, 상투. 마야 문명에도 보면 상투 머리 인형이 나오죠. 예, 상투를 한 사람들. 상투에 대해서는 그 전에 시간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뭐 상투는 어디까지 가 있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이미 상투라는 게 많이 발견이 되죠. 아카드의 사르곤 왕이라든가 아시리아 아슈르 나시르팔 뭐 이런 대단한 그 문명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상투를 했다 이겁니다. 이 지역에서도 머리를 이제 상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머리 상두다. 왜냐면 머리보다 이제 상투 이 자체가 중요하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다니는 일종의 솥대이면서 이 북두칠성을 그 경배하는 북두칠성 칠성 문화잖아요. 칠성을 이제 경배하는 문화. 그래서 이제 7번 꼬죠. 뭐 한쪽으로 3번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4번 꼬아서 이제 7번을 하는데 상투를 왜 틀었는지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서양인들도 되게 하여튼 뭐 유행을 한때 했었고 지금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요. 또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이제 상투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북쪽으로 잘 돌아가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칠성 문화를 해서 이제 고구려 무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놨다. 이게 이제 더 멀리는 이제 고인돌에 이걸 해놨다라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관을 넣을 때 관에 시신을 난치할 때 그 밑에 이제 칠성판을 넣어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영화 코코가 나왔었어요. 코코 아주 재미난 영화였죠. 멕시코 죽은 자의 날을 다룬 이제 이런 그 문화를 나타낸 거잖아요. 멕시코 최대 명절 죽은 자의 날인데 이제 죽은 자의 날 이거는 그 11월 1일에서 2일이니까요. 사실은 유럽에서도 있고요. 일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 하는 나라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집에 보면은 이제 조상님들의 어떤 뭐 영정이라든가 사진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1년 365일 이제 조상님을 모시고 이렇게 그 뭐 일종의 뭐 제를 지내는 뭐 치성을 드리는 뭐 이런 문화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오래전부터 신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사진의 모습인데 이런 집안들이 굉장히 많죠. 그 죽은 자의 날에는 이제 죽은 사람하고 같은 모습으로 해서 그 죽은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논다. 같이 이제 이 죽은 조상님들을 축복해주고 같이 논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조상님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죽은 자들의 꽃이라고 하는 금전화를 갖다 놓으면 금전화를 밟고 금전화 향을 맡고 그 제단이라든가 자신의 집에 돌아온다라고 이제 하는 그 풍습이 있어서 이 금전화 노란색 금전화를 굉장히 많이 갖다 놨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망자의 날이니까요. 망자의 날은 10월 30일에서 11월 2일까지니까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죽은 자의 날 때문에 이제 그걸 배경으로 해서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뭐 007 영화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 499년도에 돌아와서 자신의 이제 중국의 이제 왕한테 거기가 이제 뭐 정확하게 어딘지 그 왕한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100%그 언제 이 사람이 이제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의구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이에요. 해심이라는 스님이 그 동쪽에 있는 나라에 가서 이 불교를 전파를 하다가 이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동쪽에 부상이라는 나라, 부상하면 옛날에 뭐 떡갈나무 아니면 뭡니까 뽕나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데 어쨌든 부상이라는 나라는 이제 고구려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뭐 먹는데 처음엔 그 죽순같이 생긴 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손바닥 선인장 열매 보면은 이제 빨간색 열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먹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선인장에서 나오는 그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옷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부모 형제가 죽으면 아침 저녁으로 신상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렸다. 갑옷도 군인도 없고 전쟁이 없는 곳이다. 그 다음에 황제를 을기라 하고 제일 높은 자를 대대로 그 다음을 소대로라고 부른다. 고구려 관직을 그대로 썼다 이거죠. 해에 따라 옷을 달리 입었다 옷 색을 방위에 따라 5가지 색을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동서남북 중앙 이제 따로따로 한 거죠. 동서남북 중앙. 동쪽은 파란색, 서쪽은 하얀색, 남쪽은 빨간색, 북쪽은 검은색, 가운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문화는 이제 아즈텍이라든가 마야라든가 아리조나 인디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대로 이제 이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 지금도 뭐 한다고 합니다.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 근처에 살았다. 뭐 고구려 대릴사위제 같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이런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이 거기 갔다가 와서 이제 기록한 건데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것들이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즈테카인들도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장례를 치르는 날 사자를 위하여 집과 화장하는 곳에 제사상을 차렸다는 기록도 있다. 아즈테카 제국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제사는 매우 다양했다. 종교 행사로 올리는 제사가 가장 많았고 절기에 따라서 올리는 제사도 있었다.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올리는 제사도 있었다는 거죠. 이건 뭐 우리도 이제 마을제를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 제주도에 가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절 500, 당 500이다. 지금 그 신당에서 매년 이제 제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가족들 제사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건 손성태 교수의 그 책에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아즈텍인들이 장례식 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건데 이 무덤을요 다 들어올 곳, 누구든지 죽으면 다 들어간다. 그래서 다 들어올 곳이라고 했다고 하고요. 5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미 메소아메리카 문명에서는요 숫자 5가 되게 중요합니다. 뭐든지 5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또 곱하기 5를 하는 그런 문화인데 5일장, 뭐 5일 뒤에 홍수가 난다, 5일 뒤에 이제 그 세상이 뭐 무너진다라는 등 이제 숫자 5를 되게 표현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죽은 자의 관 위에 신회토를 뿌린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예.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입안에 옥을 넣는다. 노잣돈 같은 거. 예. 옥을 넣는다. 노잣돈이 아니라도 지난번에 김영호 작가가 그 옥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옥이라는 거를 이렇게 구멍에 다 막으면은 썩지 않고 뭐 오래 간다. 시신이 그냥 부패하지 않고 그냥 이제 오래 간다라는 그런 풍습에 의해서 막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옥이 워낙 그 최상의 물건이고 또 워낙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옥을 이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시신은 잘 썩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하는 욕이 있잖아요. 야 이 썩을 놈아. 이게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그 썩지 않으면 별로 안 좋다라는 의미로 하는 건데 야 이 썩을 놈아. 이게 굉장히 좋은 욕입니다. 잘 썩어야 되는 거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잉카에 가면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 계곡에 그 오리지널 잉카 마을이 있어요. 오리지널 잉카 마을. 오얀따이 땀보라고 하는 곳인데 오얀따이 장군의 그 전설이 있는 거긴데 그 집에 가면은 제가 아주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완전히. 그냥 조상님의 그냥 시신 자체를 집에 모시는 거예요. 시신 자체를. 우리 고구려 때는 거실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거실장.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멀리 모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집안에 묻는 거예요. 부엌에. 거실장. 근데 이런 문화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저기 뭐 이란에 가도 이렇게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부엌에 묻었더라고요. 부엌에 조상님들을 모시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음식을 빨리빨리 대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 잉카인들의 마을의 그 오리지널 그 풍습을 보면 그냥 집 하나가 있는데 한쪽은 침실, 한쪽은 부엌. 그 다음에 이제 제단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의 유해를 이렇게 모시고 조상님이 좋아했던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제 그 조상님들이 이제 관심이 많았던 것들을 갖다 놓고 이렇게 모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어디 묻었냐 그랬더니 여기 묻었대요. 부엌에, 집안에. 그래서 이제 육신이 다 썩고 나면 이 해골 같은 거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아주 그 시골 구석이니까. 그 잉카인들도 이제 우리랑 이제 같은 그 색깔과 유전 그 형제를 가진 사람들이 넘어가서 했으니까 언어도 이제 뭐 비슷하죠. 이제 왜냐하면 교착어로서 우리하고 이제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마라어, 케추아어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즈텍의 뭐 나와트르처럼. 자, 그럼 화려하고 장대했던 이제 이 문명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걸 보시면 이제 새롭게 이제 보이실 텐데, 요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테오티화칸이라든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뭐 테노치티틀란 그 아즈텍의 수도였죠. 그 텍스코코 그 호숫가에 있는, 그다음에 다지왈테백, 손으로 다진 태백, 태백이 산이잖아요. 우리 태백산 할 때 아즈텍인들은 그 산을 그냥 태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태백, 손으로 다진 태백. 뭐 포포카테페틀, 우리가 포포카테페틀이라고 하는 그 화산이 얼마 전에 터져가지고 연기가 많이 분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 포포카테백이에요. 원래 페틀로 읽는데 태백 이렇게 읽습니다. 왜냐 L자가 이제 목음이 되면. 그래서 아즈텍의 수도인 그 테노치티틀란, 지금은 이런 모습은 아니죠. 옛날에 텍스코코라고 하는 태양의 꼿꼿한 그 호수의 가운데에 조그마한 섬이 있었는데 이 섬을 개발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수도를 여기 만든 전설은 이제 따로 있는데, 멕시코의 국기의 가운데 그 문장 독수리가 그 선인장 위에 올려 앉아 있는데 밑에 그 뱀이 있는 모습이 그 전설에 나오는 모습이죠. 완전히 용복 문화예요. 독수리가 그 밑에 이제 뱀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선인장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독수리가 뱀을 잡고 앉는 자리에 수도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곳이 이곳이에요. 자, 에르난 코르테스가 있습니다. 아즈텍 제국을 멸망시킨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스가 여기 와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5세죠. 그 무시무시한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 사람한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 어느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더라도 11km가 걸리는 곳에 아즈텍의 수도가 있으며, 아즈텍의 수도가 있으며요. 자, 이렇게 생겼죠. 그 테노치티탄이라는 것은 이제 신성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테노치티틀란인데 신성한 땅. 이 신성한 땅이라는 곳에 이 뭐 친한바라는 것을 이렇게 설치해서 농사를 지었고, 친한바가 뭐냐면 치수사 오른 나물밭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 지도에 그 가운데 그 광장을 제외한 주변에 보면 다 밭이거든요. 갈대를 엮어서 갈대 섬을 만들고 흙을 넣어서 1년에 약 3호작, 뭐 좀 과장된 표현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7모작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7모작 했다. 왜냐면 비가 전혀 안 내리고 태양이 좋고 비료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물이 그냥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수경 재배죠. 했다고 하는데, 그 에르난 코르테스의 보고를 계속 드리자면, 이 사람이 그 공부했던 곳이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 서쪽 100km 떨어져 있는 그 살라망카라는 곳이에요. 이 살라망카 시보다 더 큰 광장 하나가 살라망카보다 더 크다 이거죠. 살라망카 시보다 더 큰 광장이 있고,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의 종탑보다 훨씬 높은 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일 5만 명이 모여서 광장 한쪽에서 장사를 합니다. 템플 마요로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현재 멕시코 시티의 제일 중심이에요. 현재 이걸 다 파괴했거든요. 다 파괴해서 뭐 어떤 거는 대통령 궁으로 만들고, 어떤 거는 이제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다 싹 가져가고 싹 밀어버리고, 또 한쪽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제 메트로폴리탄 성당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 장사를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거는 이제 모형으로 멕시코에 있는 인류학박물관에 가면 있는 것들을 이제 담았는데, 이제 엄청났다고 합니다. 뭐 엄청 먹거리가 풍부해서요. 먹을 게 많으면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발전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이 사실은 그 뭐 먹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이제 뭐 내부적인 상황이 안 좋으면 이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이제 공격하는 이런 이 정치적인 목적도 있는데, 여기는 무기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었다 이겁니다.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집트를 보면 이집트가 1년 365일 풍년이잖아요. 이집트가 홍수에 의해서 1년 365일 풍년이니까 엄청난 문화를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풍년이 아니고 흉년이 들 때는 이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어마어마한 문화를 만들었는데 피라미드 문화부터 천신을 모시고 또 이 가장 좋다는 옥들, 이 옥기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이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제 그 이 메소 아메리카 문명을 보면은요, 이 금속은 거의 없고 이 금속 대용으로 우리 그 흑요석이라고 하죠. 흑요석. 이 화산이 터지는 곳에서 나오는 유리 결정처럼 생긴 그 시꺼먼 건데 이 잘 부서지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 얇게 쪼개지기 때문에 현대도 이제 심장 그 수술할 때는 이 흑요석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죠. 이 그림에서 보이는 오른쪽 밑에 있는 이 까만색인데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걸로 이렇게 뭘 자르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누구한테 위협을 가하거나 하는 이런 무기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막가게 틀이라는 그 막 깐다고 하는 막가게 틀 같은 것도 이 흑요석을 넣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되게 많아요.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옥문화가 많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인류학박물관에 가면은 그 뭐 아즈텍 태양석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 아즈텍 태양석을 사람들은 마야 문명이다 하는데 아즈텍 문명이죠. 요거는 넘어가겠고요. 그 하여튼 인류학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그 현장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이제 그 피라미드가 있는 곳이죠. 테오티후아칸. 태양신이 터와 족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풀이를 해보면 태양신이 터와 족장. 왜 족장이라는 말을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제 족장들이 와서 이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족장들이 신이 되는 곳이다라는 이런 그 전설이 있다고 이제 합니다. 여기서 또 발견된 걸 보면 전부 다 옥문화예요. 도깨비 문화, 용문화, 뭐 이런 거죠. 예. 한번 깜짝 놀랍니다. 이제 박물관에 가거나 이렇게 발굴된 것들을 보면. 예. 그 장식들이 너무 정교하고 너무 훌륭하죠. 예. 그 문명의 질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무슨 뭐 기원 후 뭐 700년이다 아니면 그 훨씬 이전이다. 그 방사선 동위원수 측정해 보면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하는데, 이 태양의 피라미드인데요. 태양의 피라미드 밑면이 이집트에 있는 그 대피라미드 밑면하고 이제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굉장히 큰데 이건 다리 피라미드고요. 잠시 동영상을 볼게요. 이제 어떤 모습인지. 평평하고 넓어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 더 위로 올라갈 수 달의 피라미드죠. 네. 있죠. 그리고 주변 경관이고 달의 피라미드 앞쪽에 넓은 공간은 이제 달의 광장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놨고 주변에 대략 한 12개의 작은 피라미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멀리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 앞쪽으로 해서 한 5km 길게 이어진 소위 죽은 자의 길이라고 알려져 있는 큰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죽은 자의 길은 옛날 처음 여기 발견했었을 당시에 사당과 무덤처럼 보이는 구조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의 길이다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되게 많이 했나 보네. 이거 동영상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네. 사람이 좀 많습니다. 현장 다음 영상으로. 네. 충분히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태양의 피라미드가 있고요, 달의 피라미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넓이를 차지하는 용신 케찰코아틀의 이제 피라미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신전의 영역이 이제 가장 크죠. 하여튼 뭐 이 피라미드 배치는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배치하고 사실은 뭐 거의 같습니다. 이걸 뭐 오리온 별자리의 모습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비슷해요. 예,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용신, 뱀용신이라고 하는 그 신의 을 모시는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의 오리지널 일부를 가져다가 박물관에 가져다 놨어요. 박물관에 이 색채 있는 부분도 이제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데 진짜 용을 표현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용을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얼굴하고 비교해 보면 제 머리통보다 훨씬 크게 조각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메소아메리카도 그렇지만 그 뒤쪽에 있는 그 안데스 문명에서도 그 용신 또는 도깨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농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농사 문명이었잖아요. 농업 문명. 그러니까 이제 천둥 번개를 뭐 천둥에 뭐 하여튼 번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천둥을 그 내리고 그 천둥의 신이면서 비를 뭐 주관하고 이렇게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신으로 최고의 신으로 모시고 있었고요. 하여튼 그 곳곳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 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뭐 태극 문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흔히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모형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지역에 있었던 신전의 그 모형을 사실 스페인인들이 와가지고 다 깨부셔 버렸거든요. 다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옛날 기억을 더듬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스페인인들이 기록해 놓은 걸 그 모형을 만들고 그 오리지널 그 돌들을 가져다 놨어요. 여기 보시면 신전의 입구가 이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양쪽에 있는 나무가 이제 굉장히 신성한 나무죠. 이제 신단수고 나무 꼭대기에는 신성한 새들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인물이 여기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대여신이다. 예. 그레이트 간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타고 이제 여신이 이제 내려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면은 이제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 얼굴은 새의 이 부리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이 다양한 장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독특합니다. 독특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신단수 문화 이제 왕관하면 신단수 문화 할 때 그 나무에 상징하는 것들이 이제 전 세계 각국으로 이제 각국에서 보면은 여신의 모습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어떤 일맥상통하고요. 그다음에 도깨비 문화가 나오죠. 여기서는 틀랄록이라고 합니다. 틀랄록. 근데 이제 이 도깨비 문화를 이 사람들은 이 물신,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입에서 어떤 기운이 쏟아지는 게 이 사람들은 물로 받는지 이걸로 그냥 물을 관장하고 이제 뭐 농업을 관장하고 하는 신으로 하는데 이게 그럼 신이 중복이 되잖아요. 케찰코아트라고 최고의 신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깨비 신을 잘 해석을 못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도깨비입니다. 이 틀랄록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예, 틀랄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사람들은 뒤에 가면 이제 도깨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제 잠시 보여드리겠고요. 그다음 멕시코에서 삼조끼 문화, 이제 우리 삼락 문화라고 하는데 삼수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멕시코 전역에 걸쳐서 멕시코 문명 전체를 거쳐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어느 특정한 시기 동안에 이게 되게 많이 나타나요.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흑요석이 있고 뒤에는 이제 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옥문화도 있지만 이 삼조끼 문화가 참 되게 많이 나타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올맥이라고 하는 특이한 문화가 있죠. 그냥 알려지기로 올맥이 가장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메소아메리카에서는 이 머리통 하나가 뭐 수십 톤이죠. 수톤에서 수십 톤 되는 그 머리통이죠.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제 키보다 훨씬 큰 그 머리통인데 얼굴을 보면 막 흑인 얼굴 모습 비슷하게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흑인들이 이제 올맥인들이 그 아프리카의 그 전설에 보면은 이제 지금의 가나 쪽으로 도착했다고 하거든요. 예, 아프리카인데 가나 쪽으로 도착해서 그쪽에 문명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올맥인들이 나중에 마야인이라든가 이런 그 이 황인족들한테 몽골리안들한테 쫓겨서 혹시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되고요.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문화가 더 대단해요. 더 대단해요. 다 옥이에요. 옥. 옥을 기본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예. 우리가 사용하는 옥보다 훨씬 더 많죠. 마치 무슨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옥 문화처럼 대단히 정교하고 다양하고 사람 모습도 한 모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로도 많이 사용하고 하는 것을 보고 야 도대체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제 진짜 옥기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도 이제 확신을 갖게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 옥에는 그냥 맞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막 새겨놓기도 하고 이제 최고의 그
이 대제사장 또는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도끼로 이렇게 이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다 옥입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막 전시도 뭐 다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다음 이제 올맥에 보면 이런 케찰코아틀, 그 밑에 그 용뱀, 날개 달린 뱀신, 깃털 달린 뱀신인데 그 위에 그 이 제사장이면서 이제 뭐 무당이면서 이제 왕을 상징하는 인물이 어떤 솥대 같은 거를 이제 쥐고 있죠.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척추라고 합니다. 척추. 사람이 척추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수행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얼굴은 보면은 이제 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새.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케찰코아틀 그뭐 꾀잘꼬아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이 케찰코아틀 그 신을 이 대리인 신을 상징하는 인물은 가장 화려한 그 깃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머리에 아니면 어깨에 이렇게 두르고 다녔는데 굉장히 화려하죠. 보시면은 뭐를 상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달 모양도 있고요, 동그란 태양 모양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색채로 해놨습니다. 자, 멕시코의 도깨비 한번 볼게요. 되게 많습니다. 이게 틀랄록인데 입에서 어떤 기운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게 무슨 뱀의 이빨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뭐 상상력이 풍부한 건지. 어쨌든 이런 도깨비 신을 상징하는 틀랄록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이죠. 많이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물을 관장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조각상들, 인물상들은 대부분 다 신을 조각을 했습니다. 신. 일반적인 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신을 조각을 했어요. 입에서 어떤 기운이 이제 나오는 마치 그 서양의 그림맨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오아사카라는 곳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아사카죠. 여긴 또 이제 몬테알반이라는 곳이고요. 그 미스텍 사포테가 사포텍 문화의 중심인데, 원래 이런 피라미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엄청나잖아요. 이 제사 문명이, 이 하늘의 죄를 지내는 이 문명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수도였던 곳인데 주변에도 이제 굉장히 넓은 농토를 갖고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도 뭐 다 옥 문화가 기본이고요. 삼적기 문화도 이제 계속 나오고, 이 도깨비 문화도 이제 계속 이제 나옵니다. 이 제사장, 이제 왕을 상징하는 모습인데, 이제 신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깨비를 머리에 얹었잖아요. 그리고 이 옥으로 만든 그 인물, 이걸 이제 박쥐인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쥐인간이라고 써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박쥐처럼 생겨서 박쥐인간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다른 데 있지 않고 멕시코에 있습니다. 여기 푸에블라부 촐룰라라는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손으로 다진 태백, 다찌왈 태백 얘긴데요. 여기 아까 지도상에서 여기 멕시코시티에서 이 동남쪽이죠. 약 한 13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포포카테백이죠. 연기가 폭포 솟아 나오는. 요게 이 화산이 얼마 전에 터졌어요. 한 일주일도 안 됐나? 하여튼 터졌다고 이제 뉴스가 이제 나왔는데, 뭐 항상 연기가 나오는 곳이니까 그 앞에 이 노란색 구조물이 이제 산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성당인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의 위에 만들었어요. 원래 저 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케찰코아틀의 신전이 있었는데, 가로 450m, 세로 450m예요. 밑면이.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2배 넓습니다. 이집트 대피라미드 밑면은 230이거든요. 근데 저거는 450이에요. 근데 피라미드를 보시면 구조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죠.
밑에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만들어 놓고 또 그 위에 만들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는데, 라틴 아메리카, 특히 이제 그 메소아메리카, 멕시코 중심으로 한 그 주변 국가의 피라미드들은 웬만하면 다 저런 구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당대에 한 번에 딱 만든 것도 있겠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쌓아요. 여러 층으로 쌓아서 미끈한 피라미드도 있고 그 위에 이제 계단식, 전 세계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제일 많습니다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류가 만든, 기네스북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이기도 하지만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구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가장 큰 구조물이다. 옛날에 이랬었겠죠. 이런 모습이었는데 에르난 코르테스가 왔을 때는 이제 흙으로 다 덮여 있었고, 근데 이제 산 언덕이라는 데 꼭대기에 보니까 어떤 신전이 있었는데 그걸 파괴하고 산타 마리아 성당을 만들었다. 대략 한 10만 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요. 피라미드 밑에 이제 8km 지하 터널, 세상에 있는 모든 피라미드, 중요한 피라미드는 다 터널이 있습니다. 자, 마야 문명 좀 볼게요. 마야의 문명들, 예, 유카탄 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벨리세, 온두라스, 과테말라 뭐 이쪽까지 이렇게 쭉 이제 퍼져 나가 있는 그런 곳이 이제 마야인데, 지도를 딱 겹쳐서 제가 그 마야 문명이 있는 곳들을 이제 표시를 했는데, 피라미드가 한 2,3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2,300개. 근데 이 위쪽에 그 유카탄 반도라는 곳이 이제 강이 없거든요. 이렇게 산맥이 쭉 지나가긴 하지만 밑에 부분은, 저 위쪽 부분은 이제 강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강물이 쪽으로 계속 흘러나갈 일도 없고요. 저기는 이제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석회에 의해서 비가 오면은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투수층이 발달해가지고 지하에는 이제 동굴이 굉장히 많은 카르스트 지형인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문명을 만들었냐 이거죠. 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누굽니까? 멜 깁슨이 이제 영화를 만들잖아요. 아포칼립스라는 영화를 만드는데, 그 뭐 태양신이 노해가지고 뭐 사람을 막 죽이고 목을 잘라서 막 이렇게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황당한, 마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런 영화를 만들었고, 또 거기 가보면은 거기 현지 가이드라든가 거기 이 문화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마야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물이 너무너무 많은 곳이에요. 자, 지금부터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수영했던 장면은 이제 안 보여드리겠고요. 이런 싱크홀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우물들이 많습니다. 이게 몇 개 있느냐?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 정말 시원하죠 이게.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자, 여기 다이빙을 해봤습니다. 이 깊이가 10m가 넘습니다. 이 깊이가. 어떤 데는 30m가 넘는 데도 있어요. 지금부터 한 6천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뭐 대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이 유카탄 반도 지금 이 지역에 꽝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공룡이 다 멸망했다. 뭐 이런 뭐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이 주변에 굉장히 특이한 지형을 만들어놨는데, 저기 지도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파란색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유성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주변으로 아주 점점점점점점 이 파란색이 박혀 있는 거 보이시는데, 이게 다 싱크홀입니다. 9,000개가 있어요. 9,000개. 물이 엄청 풍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고 농사 지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마야 문명을 만들지, 물도 없는데 어떻게 만들겠어요? 뭐 사람만 뭐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 먹는 물입니다. 수영하면서 그냥 먹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물들이 있는 것이고요. 이 싱크홀이 이제 긴 거는 이제 34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이 거리만큼 이제 물이 이렇게 풍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야 문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 멕시코 하면 유명한 깡쿤이 있죠. 유카탄 반도 맨 동쪽 끝인데, 저도 깡쿤에 여러 번 가봤는데 직업상 즐기지는 못했어요. 제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어쨌든 이 깡쿤에 보시면 강이 없잖아요. 아니 이게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이 깡쿤에서부터 출발해서 차로 뭐 5시간 가도 이제 평지인데 어떻게 바로 그 주변에 싱크홀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이 담수가 무지무지 많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호텔이 특급 호텔이 다 들어가서 이런 그 세계적인 휴양지를 만들었고요. 그 여러 유명한 그 마야의 문명의 그 유적지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치첸 이사죠. 이사인들이 우물이다. 이사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그 주변에 우물들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우물로 이용해서 그 이 사람들 여기에 다시 문명을 계속 만들어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야도 그렇고요. 아즈텍도 그렇고 최고의 신은 용신이에요. 용신. 용을 모셨습니다. 여기는 꾸꿀칸이라고 그러고요. 아까 아즈텍은 케찰코아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전설적인 예형들이 굉장히 많죠. 이 피라미드 계단이 41예요. 네 군데가 41예요. 41 곱하기 4는 364개인데 위에 있는 걸 합치면 355개인데 356개다. 그래서 이제 1년을 이제 나타낸다. 그래서 사람의 그 뼈의 숫자를 갖다 책력을 맞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의 모습과 1년 365일과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 과학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매년 춘분과 추분 때 이렇게 용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에 그림자가 비친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구경 온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굉장한 그 이 증폭기 역할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공연을 하면은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합니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용뱀신들 날개 달린 뱀신, 그 깃털 달린 뱀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뭐 뱀이 무서워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농사의 신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옥수수 농사를 되게 많이 지었다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라미드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고요. 인디아나 존스 4 마지막 장면에 이제 나왔던 그 곳이 이쪽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쪽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마야 문명 하면은 아시죠? 전 세계에 가장 정확한 이제 천문 관측 기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1년 365일을 이제 표기를 할 때 뭐 그레고리 역도 있고 뭐 마야력도 있고 뭐 다른 그 역도 있는데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그 이 1년 365일 그 시간은 마야력입니다. 마야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이제 기록을 했죠. 그 한 달을 13일로 뭐 했고 그다음에 이 뭐 20개월로 했고 뭐 365개 이제 바퀴를 딱 모아 가지고 이걸 돌려봤더니 이제 5천 뭐 200년부터 이제 기록이 시작되더라. 5,200년 곱하기 5 숫자 5이니까 이제 뭐 26,000년 해서 뭐 이게 그 세차 운동의 주기랑 똑같고 25,000년을 뭐 5번 곱하면 129,600년이 돼서 우주의 1년하고 똑같다. 뭐 이런 계산법도 이제 있어요. 하여튼 되게 재미있습니다. 자, 빨랑케 문명의 세계적 피라미드는 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피라미드가 내부에 뭐 다양한 이제 터널이라든가 이제 구조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빨랑케 왕이 이 이제 바다를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고 이제 항해를 좋아하고 근데 이제 좋아했는데 무서워서 이제 바다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 빨랑케 왕이 이제 물을 좋아해서 그런지 지하 수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시면 지하 수로가 있는데 죽으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무덤에 관에 하여튼 되게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해놨죠. 이 사람도 이제 이 오옥 문화의 그 이 정통성을 알고 있었나 봐요. 이제 사방에 옥으로 이렇게 다 막았어요. 구멍을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입도 막고 그다음에 항문이나 이런 데 다 막았습니다. 막고 이제 손에 이제 옥을 쥐었는데 이 장례를 하기 위한 옥이라고 해서 장옥이라고 하죠. 그 300개 옥으로 만든 이 빠가랑이 마스크가 진짜 압권입니다. 300개로 만들어서 300개 조각으로. 다 이제 들고 있고 갖고 있고 이 귀걸이 했고 링으로 했고 이제 가슴에 넣었던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래전에 사용했던 장옥들이 있는데 다 사방에 구멍을 막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이 낭낭국
이제 낭낭의 유물이라고 하는데 이 낭낭국에서 나왔다고 추정을 하면 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입에 넣는 하목부터 해가지고요. 매미 모양입니다. 하목.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환생이라기보다도 다시 태어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아즈텍의 장례 문화를 다시 보시면 이제 뭐 입안에 옥을 넣는다라는 그게 이제 있고, 마야도 마찬가지로 옥을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빨랑케 왕의 이 석관 뚜껑이 아주 굉장히 특이하죠. 방이 넓이가 그 가로 9m, 세로 3m, 천정의 높이는 7m인데 이 뚜껑이 그 좀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아요.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요. 빨랑케 왕의. 뭐 많이 보셨죠? 빨랑케 왕의 뭐 우주인이다, 뭐 외계인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때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이제 뭐 돌아간다라는 등 뭐 하여튼 여러 말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그림의 뒤에 보면은 뭔가 불이 나오는 듯한 모습이 있고 뭐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누워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누워 있는 모습인데 옆에서 보니까 뭔가를 이제 조작하는 모습처럼 보이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이게 누워 있는 모습이지 이게 앞으로 뭔가 전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 맨 왼쪽에 보면은 신성한 새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빠가랑이 이 석관 뚜껑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던 곳인데, 여기 이제 빨랑케라는 정글 속에 이미 아직도 이제 1000개 정도의 유적이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야의 유적을 보면 한 10,000개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마야에서 발견된 가장 특이한 게, 가장 정말 충격적인 게 뭐냐면 8개입니다. 8개. 예. 복희 8개가 그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가운데는 이제 태극 모양이잖아요. 복희 8개. 예. 건테리진 송강관곤 해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복희 8개. 믿어지세요 이게? 사기가 아닙니다. 누가 이제 조작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온 거죠 이제. 태오보키시 아시잖아요. 태오보키시. 배달국.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8개를 그려가지고 이제 문명을 처음에 이렇게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하신 대단한 분이죠.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있는 이제 사진 그림이죠. 일본의 오쿠라라는 사람이 뭐 아시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수집을 했는데, 이제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던 곳이 나중에 박물관식으로 이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놓고 이제 가면서 못 가져간 거예요. 이 신잠 위구르 자치주에 보면은 이제 투르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아사달 하면은 이제 수도 이런 의미인데, 아스탄이라는 무덤군에서 이제 발견된 거죠. 아스탄이 이제 아사달의 다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문명이 종말했다 이겁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게.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역사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돈의 흐름이다. 돈의 흐름에서 돈이 모이면 도시가 문명이 생긴다. 우리가 이제 그런 도시들이 되게 많죠. 근데 돈맥 경화가 오는 때가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트로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터키의 서쪽 끝이죠. 서쪽 끝이 근데 이제 흑해로 들어가는 보스포러스 해협 쪽으로 가기 전에 단계인데, 옛날에 배라는 것은 뒤에서 바람이 쫙 불어주면은 앞으로 나갔는데, 그런데 남쪽에서 북쪽으로는 바람이 부는데, 그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풍이 불어야지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해서 흑해로 가야 되는데, 그게 5개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산의 집합 장소가 어디였냐면 트로이예요. 트로이. 그러니까 트로이는 5개월 동안 계속 이렇게 1년에 5개월 동안은 뭐 물건이 쌓이고 하는 그런 도시라서 그 주변에서 최고 부자였던 곳이죠. 그런데
그 주변에 돈줄이 딱 끊긴 곳이 있었으니 바로 그 스파르타입니다. 그 스파르타가 그리스 이쪽 공격을 해와서 뭐 트로이 전쟁을 했다 하는데 트로이 전쟁은 여러 번 했어요. 뭐 9번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9번. 일단 뭐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뭐 아니 저기 9번이 아니고 성을 9번을 쌓았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전쟁을 여러 번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그 지금으로 치면 이제 삼각도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바람을 이렇게 받으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트로이 전쟁은 그렇게 해서 일어난 건데 뭐 신화적으로 뭐 그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거기 하여튼 스파르타에 갔다가 그 왕의 그 부인이 하여튼 한눈에 반해서 어쩌고저쩌고 뭐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건데 이제 신화 속의 이야기죠.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여신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고 시스템 붕괴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 남미가 그런 상황이죠. 남미가 그 완전히 그냥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이 관용을 베풀지 않고 이슬람을 할래 안 할래 안 할 거면은 너희들이랑 거래를 안 해 해가지고 딱 끊어버렸단 말이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슬람으로 이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싸울 수도 없는 거죠. 네, 싸울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지중해 밖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화살표 좀 파란색으로 한 거는 이 해류가 도는 모습입니다. 해류가 이렇게 돌아요. 이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해류를 따라 이제 가야 되죠. 예. 콜럼버스가 1492년도에 이제 갔고요. 예. 바스코 다가마가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인도를 갔다 오는데, 근데 이제 콜럼버스가 갈 때도 사실은 콜럼버스 이 스페인 그 유럽인들이 뭐 항해 기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그 이슬람 사람들을 초빙해가지고 이 키잡이라든가 별을 보는 아스트롤라베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이 가장 앞서 있었던 지중해권에서는 문명이 가장 앞서 있었던 아랍인들을 초청해서 그 배 3개를 끌고 2달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간 거죠. 콜럼버스가 뭐 본인이 이제 잘나서 한 게 아니고 스페인 여왕이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인도를 이제 발견했다고 끝까지 우깁니다. 인도를 이제 발명했다라고 하죠. 이제 콜럼버스가 이제 그래서 쿠바를 보고 집한국 일본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는 인도를 발견했다 이렇게 우겼던 사람이고 실제로 현명했던 사람은 이제 바스코 다가마인데 갔다가 이렇게 해류 때문에 야 서쪽으로 쭉 갔다가 동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500년도에 이제 발견된 게 이제 브라질입니다. 큰 섬인 줄 알았어요. 새섬 앵무새 갖다 팔고요. 파워 브라질 나무 그러니까 이제 집 지는데 최고급 목재이고 그 다음에 염료로서는 최고 좋은 게 파워 브라질 나무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라는 명칭이 생긴 건데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했는데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수천만 명이 살고 있어요. 수천만 명이.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었어요. 북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몇 명이 살았는지 모른대잖아요. 몇억 명이 살았는지 몇 천만 명이 살았는지 아니 기록을 안 해놓고 그냥 죽여버리기만 했으니까. 그 콜럼버스가 도착하고 나서 이 파라다이스인 곳에 전쟁도 안 하고 이렇게 소가 없어가지고 천년두가 없었던 이 사람들한테 600번의 천년두의 경험을 가졌던 유전자를 보유한 유럽인들이 도착하자마자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면 죽었다고 합니다. 과장된 표현으로 유럽인들이 와서 하면은 죽음의 입김에 의해서 한 명씩 탁탁탁 쓰러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천년도로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멕시코 그랬는데 보시면 한복을 입은 여자죠. 이제 비녀를 꽂고 가채를 하고 있는 여자인데 가채가 가짜 머리잖아요. 조선시대에 우리 머리를 자르면 버리지 않고 모아놨다가 이제 행사나 축제할 때 이렇게 올린 보시면 이제 여기도 무슨 말을 하는 그 표현을 했는데 천년도로 이제 죽는 모습인데 엄청 많이 죽죠. 네. 엄청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요 유명한 이제 그림인데요. 요건 현대에 와서 그린 건데 마지막 황제 목테수마하고 에르난 코르테스가 만나는 장면인데 가운데 여자가 말린체라고 하는 배신자죠. 그 에르난 코르테스의 정부입니다. 정부. 뭔가 그 아즈텍에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부족의 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아주 안 좋은 그 여자의 상징을 이제 말린 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리지널 그 그림 모습이죠.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 여자가 이제 통역을 해주는 거죠. 예, 여자가. 그래서 마지막 황제 목테수마가 만나는데 이게 왜 백인들을 받아들였냐면 남북 아메리카에는 아니 라틴 아메리카에는 어떤 전설이 있었냐면 뭐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전설은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즈텍이든 잉카든 어떤 전설이 있냐면은 바다 건너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자신들의 신인 케찰코아틀이 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온 사람들 보면 하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수사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니까 케찰코아틀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뭐 그런 소리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테노치티틀란, 테노치티 땅이죠. 신성한 땅이었던 이 아즈텍의 수도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소칼라 광장으로 지금 변했는데 뭐 가로 240, 세로 240 굉장히 넓잖아요. 옛날에 요 광장이었어요. 이렇게 됐던 거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변한 겁니다. 지금은 그 호수였던 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수. 옛날에 이게 다 호수였어요. 그 주변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서 여기가 해발 2240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해발 2240m, 굉장히 높습니다. 고산지대인데 이제 워낙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야지 좀 이렇게 살맛나다 해서 온 건데 그 주변의 환경은 이래요.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이렇게 도시로 이제 몰려오는 거죠. 못 살겠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목테스마의 복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테스마의 복수. 그 스페인인들이 와서 그 150년이 지나니까 북미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하여튼 전체 뭐 1억 5천만 명 중에 뭐 8천만 명이 죽었다, 뭐 1억 명이 죽었다 이런, 아니면 5천만 명이 죽었다. 몇 명이 죽었는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한쪽엔 숫자를 막 줄이려고 하고 한쪽엔 숫자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데 하여튼 정확히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이제 소수로 전락을 하고 이제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흑인들을 이제 데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노예무역의 시작인데 남북미 아메리카가 다 그런 그 상황에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호수였잖아요. 호수였기 때문에 점점 얘가 이제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목테수마 복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월드컵 때 멕시코 월드컵 때 목테수마의 복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페인인들이 와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그냥 그 자신들보다 약체인 벨기에하고 하는데 벨기에가 이겼어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스페인 사람들이 졌어요. 왜 졌냐면 스페인인들이 축구하기 전날 전부 다 설사를 해버렸거든요. 이게 목테수마가 복수를 했다. 스페인인들 니네 와가지고 우리 다 죽였지. 니네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사람들을 뭐 많이 죽였다 안 죽였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즈텍인들이 진짜 사람들 많이 죽여서 심장을 꺼내서 이렇게 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고대 세계에 전쟁을 하면 고대가 아니죠. 고대가 아닌 불과 19세기까지만 해도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목을 잘라서 이제 쌓아놓는 그런 습관이 있었고 고대 세계에서도 전쟁을 하면 적장의 목이라든가 적군의 목을 다 베든가 임진왜란 때 코 베가고 했잖아요. 뭐 귀를 베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습관들에 의해서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좀 쌓여 있죠. 그래서 이 유골이 많이 발견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인신공양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들이 이제 되게 많거든요. 여기 러시아의 베레슈차긴이라는 화가입니다. 19세기 화가인데 전쟁 화가예요. 원래 군인이었고 화가하고 전쟁의 장면이라든가 현재 모습을 그리려면 전쟁에 나가서 배고픔과 정말 굶주림과 추위와 이런 걸 싸우면서 실제를 느껴야 된다. 이 사람이 그린 가장 현실적인 사실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전쟁의 화신이라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해골을 쌓아놓는 걸 고대에서부터 뭐라고 그랬냐면 경관이라고 그랬어요. 경관. 이게 경관입니다. 경관이 좋다 할 때 경관 이거라니까요. 네. 경치가 좋다 할 때 이게 경치가 좋다 이런 뜻이에요. 좀 해골성이라고 총루성, 총루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에. 예. 이게 실제 이게 왼쪽에 흐릿한 사진이 실제 쌓여 있는 해골이에요. 이게 투르키스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쌓여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해골을 모아서 적장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가져가면 돈을 주고 이렇게 했던 그런 습관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발견이 되고 유골이 발견되면 이게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왜냐 풍족하고 풍요로웠기 때문에 풍족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여 인신공양을 합니까?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예. 자, 북미 인디아 살짝 볼까요? 북미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렇게 넘어왔으면은 당연히 그 북쪽에 인디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베링해협을 건너 오든 아니면은 캄차카 반도를 건너 오든가 간에, 예, 알류산 열도를 건너 오든 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아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포트락 동굴에서 9,000년 전에 집신 75킬을 발견됐는데 집신 만드는 사람들, 예, 우리잖아요. 우리가 집신을 만들어서 걸어다니고 했잖아요. 다른 데 집신 만듭니까?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만 가도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절구, 소쿠리, 집신 붙어 해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그런 풍습을 가진 사람이 많고, 그 윷놀이 같은 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잘 남아 있는데, 그 우리 윷놀이 할 때 윷놀이에서 윷이 이제 이렇게 그 판에 지나가는 게 말이라고 하잖아요. 말. 멕시코에서는 그 말이 다 나오면 좋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좋다. 예, 근데 말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미에도 남아 있고, 예. 언어도 보면 아주 웃겨요. 아파치 아버지라는 건 다 알고요. 그네고요. 꽃신 낫 막하신 나막신, 가시나 또는 딸 여자라고 하고, 덮이 지붕 토막 도끼 보시오 여보시오 이쁘나 헛겐 나 누나 나 이런 이것도 내 바다 네 개의 바다, 내 나이아가라가 네 가람 그 네 개의 냇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요세미티 웅주마트 공이 많다, 토론토 맨하탄 많은 땅, 코네티컷 코네티컷도 저도 이제 그 코네티컷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큰 강 가까운 곳으로 모히칸족의 언어에서 나왔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넷가 큰 넷가다 이거죠. 코네티컷 여기서 나왔다 이렇게 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시족. 그래서 여기도 이제 피라미드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데 몽크스 몬드라고 그래서 일리노이즈 카오키아 인디안의 그 문화가 이제 잘 남아 있죠. 이제 제사를 지내는 천제를 지내는 그런 그 문화들이 이제 남아 있고, 우리가 인디안들의 이제 이 깃털 문화를 보면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요. 이 추장이라든가 제사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고의 그 높은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아즈텍 그 박물관 멕시코 문화에서 제가 이제 케차쿠아틀에 해당하는 그 제사장은 이제 가장 화려한 깃털을 해야 되듯이, 인디안들은 이제 이런 높은 지위를 상징하면 가장 화려하게 이렇게 그 깃털을 했거든요. 이게 왼쪽에 이제 아즈텍 무당의 그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아즈텍 옛날 그 오리지널 그 마야라든가 이쪽 지역의 이제 무당의 이런 그 모습인데 깃털을 항상 꽂고 있어요. 새롭지 않습니다. 우리 고구려라든가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이런 조우관에서 나온 거죠. 조우관. 절풍이라 그래서 이제 깃털을 꽂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잉카죠. 잉카의 그 태양의 축제. 매년 6월 24일 남반구의 그 6월 24일이면 이제 하지잖아요. 태양의 축제할 때 인티라이미 할 때 하는 그 황제의 그 깃털 꽂은 모습인데 가운데는 그 청동 거울을 갖다 놓고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아메리카는 원래 인자가 있는 땅이었죠. 이 폴리머스의 이제 원래는 제임스타운에 먼저 시작됐고 이제 폴리머스로 가잖아요. 나중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영국의 성공의 반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또 이제 살인자들이죠. 이제 굉장히 그 험악한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폴리머스에 가서 하는데 다 굶어 죽을 일기에 이제 인디안들이 굶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감자라든가 옥수수, 특히 옥수수 감자가 아니고 옥수수를 재배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냥하는 방법인가 가르쳐가지고 그 먹여 살렸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원래는 이제 제임스타운이 먼저 이제 영국 왕이 보내가지고 자기 이름을 거쳐서 제임스타운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제임스타운으로 2차 보내가지고 포카혼타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우는 방법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이쪽이 이제 원래 버지니아 지역인데, 버지니아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아팔레치아 산맥 동쪽은 이제 북쪽은 이제 뉴잉글랜드, 남쪽은 이제 버지니아인데, 그래서 담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버지니아 회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담배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파는 그 회사가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하여튼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요, 인디안들이 그렇게 이 백인들이 와서 이제 굶어 죽고 이제 사라질 것 같은 말라리아 같은 게 막 걸려서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구해줬는데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에 진짜 인디안들을 초청했냐 이거죠. 예. 첫 번째 땡스기빙 데이에 초청해서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아주 무슨 미개하게 그렸어요. 실제로 미개한 모습으로 그려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백인들인데 이렇게 그렸다 이겁니다. 예. 땡스기빙 데이는 뭐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분들 이제 링컨이 이제 정해서 11월 마지막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가지고 한 5천만 명 이동하잖아요.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예. 진짜 했을까? 예. 원래 임자 있는 땅이었는데 말이죠. 자, 현재 미국에서 인정받는 인디안 네이션은 562 네이션이고요. 알래스카에만 229 부족이 있습니다. 예. 엄청 많죠. 그 자치 독립국가처럼 이제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허락이 없으면. 예. 그래서 뭐 이런 그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 현재 52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한 1.6%죠. 예, 모여서 행사도 많이 하고,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600만 명이, 전체 인구 21%가 멕시코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오아사카에 모여서 이제 언덕 위에 월요일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다 죽였잖아요. 이제 하얀색이 이제 백인들입니다. 보시면은 인디안들이 들어와서 이 천연두로 다 죽여요. 천연두로 다 죽이면서 이렇게 점점 인디안 땅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의 이제 모습인데, 인디안 토벌대장 필립 세리던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있죠. 좋은 인디안이라는 어떤 인디안이냐? 죽은 인디안밖에 없다. 다 죽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 천연두를 치료하고 천연두 곰보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천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거기 물건을 싸가지고 인디안 마을에 보내면은 이제 인디안들이 이제 한 2주 뒤에 가보면 뭐 거의 다 죽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쫓아내는 그런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이 조지아에 살던 체로키족 14,000명이 1,500km를 걸었는데, 이 눈물의 길이라고 하잖아요. 가서 정착지에 가서 살아남은 사람은 1,200명, 거의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현실은 이겁니다. 뭐 하여튼 현재 미국의 히스패닉이 이제 19% 6,290만 명이라서 이제 고토를 회복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제일 많이 사는 곳이 뭐 뉴멕시코주죠. 이쪽에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살고 있는데, 히스패닉이 없으면 이제 뭐 패닉이 온다라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히스패닉 그 마케팅이 워낙 좋기 때문에 6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구매력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백인들은 이거 좋다 그러면 잘 안 사는데, 히스패닉은 이거 좋다 그러면 그냥 사는데, 그래서 이제 히스패닉이 최고다. 2025년도에 이제 전체 인구 65%가 될 전망인데, 라틴 아메리카 깊은 문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욕 안 하겠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문제라고 딱 치면 이게 나와요. 부패한 정치, 지나친 불평등, 형편없는 교육, 느린 경제 성장, 빈곤, 마약 카르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아메리카에 백인들이 왔는데 이 백인들이 이 정복을 했죠. 쉽게 말하면 스페인에서 온 페닌슐라,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스페인 유럽 출신들이 정복을 했는데, 그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출신 백인 끄리오요가 우리가 다수고 한데 왜 페닌슐라가 자꾸 이렇게 와서 이 대통령도 하고 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독립은 백인들의 독립이에요. 백인을 위한 독립이죠. 그러니까 신대륙 출신 백인을 위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 정책이 지금 300년, 지금 400년 동안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메스티죠. 백인 인디오가 있고 뭐 인디오가 있고 뭐 물라토 백인 흑인이 있고 삼보로 흑인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이 백인의 그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형편없고요. 예. 앞에 얘기한 게 여기 보시면 부패한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불평등은 당연한 겁니다. 대학교에서 아무리 1등하고 천재라는 소리 들어도 절대 백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형편없는 교육은 당연히 그 백인 이외에는 교육을 잘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백인을 짚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성장도 느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의 그 이 깊은 문제는 이제 300년의 그 식민지 지배에서 독립을 했지만 실제로 독립됐다기보다도 그 백인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독립됐다고 하지만 그 신친일파에 의해서 역사 왜곡이 계속되고 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사실 더한 거죠. 이게 라틴 아메리카의 이제 깊은 이제 현실입니다. 이걸 왜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뭐 이런 거니까요. 현재 우리 역사 문제가 그 이제 바라보는 시간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하고 이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진짜 이제 헤어날 수 없는 데까지 가버렸는데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시선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빈민촌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제 정학당하면 더 이상 못 올라가니까 교육의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해도 이제 돈도 못 벌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바로 마약 범죄입니다. 마약 카르텔. 그래서 멕시코뿐만 아니고 그 라틴 아메리카가 마약에 찌들어 사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약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돈이 되니까. 예, 백인보다 돈을 잘 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돈을 벌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마약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좀 1시간만 하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 2시간 반 됐습니다. 2시간 반. 그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고요. 그냥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과거와 현재의 그 모습을 살짝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해드렸고요. 잘 들으셨는지